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아직 대면을 하지 못했지만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출결석을 보니까 거의 다 보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내를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다시 한번 교재를 말씀드리면 전자상거래 개론이라고 하는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같이 수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환경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환경분석과 전자상거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지 또는 현재에 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교재의 첫 장입니다. 교재의 첫 장에 보면 제1장에 전자상거래 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개요예요. 전자상거래 개요는 여러분들이 개념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을 텐데 전자상거래라고 얘기하는 것은 EC입니다. 일렉트로닉 뭐예요? 커머스예요. 커머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자상거래를 EC라고 얘기하죠. EC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흘러왔고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에 같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는 1989년도입니다. 1989년도에 미국의 로렌스 리버모라는 연구소에서 미 국방성의 그 프로젝트를 미국의 국방성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처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 미국의 로렌스 리버모라는 연구소에서 세우게 되죠. 그리고 1993년도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기반이 되었던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연구 발표에서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인터넷 기반이 되죠. 그리고 1993년도에서 PC 보급이 왕성하게 이루어집니다. 미국에서 왕성하게 이루어지면서 1997년도에 미국에서 왕성한 그 전자상거래 그 기본 구상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 기본 그 내용이 전자상의 구상이 발표가 되죠. 어떤 거? EC 발표가 되면서 범세계적으로 이제 그 전자상거래가 이슈화가 됩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나라를 잠깐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1992년도에 우리나라를 보면 1992년도에 한국무역정보통신이라고 현재 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이라고 하죠. KTNet.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이 설립된 이후에 무역자동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무역자동화 사업.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일컬어서 EDI라고 얘기합니다. EDI, 무역자동화 사업. 이거를 EDI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자상거래 개념이 이때 이제 EDI 무역 자동화 사업을 하면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KTnet 이전의 수출입 서류는 이 KTnet 이전의 수출 서류 그 수출 서류는 매우 복잡했고 예전에는 오프라인만이 그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수출입을 할 때. 근데 이제 국제 전자무역 허브라든지 또 여기에 수반되는 시장 조사 또는 거기에 대한 그 선사 배를 이용해서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할 때 이러한 것들 또 시중은행의 금융 결제 우리가 물건을 수입하게 되면 결제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고 또 우리가 물건을 수출하게 되면 결제를 받는 시스템이 됩니다. 또한 여기에 국가와 국가적으로 무역이 이루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외국의 물건을 들여올 때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관세청이라든지 또는 항공사 물류를 움직일 수 있는 물류를 담당하는 항공사 이러한 것들이 전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을 때 많이 복잡했습니다. 또 그 우리 물건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 물건을 부산항이라든지 인천항에 보낼 때까지는 많은 물류 비용과 또 물류 시스템 또 거기에 절차에 따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설립된 이후에 이런 모든 것들을 무역자동화, 즉 인터넷을 통해서 이러한 수출입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역 절차별 해외와 외국과 외국, 국내의 여러 가지에 대한 무역 절차별을 뭘로 해결이 되었냐면 EDI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직구를 하게 되면 직구라는 개념을 아시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외에 있는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그랬을 때 그 이루어지는 모든 시스템들이 EDI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994년도에 우리의 인터넷이 보급이 활성화가 됩니다. 1994년도에. 그래서 이 인터넷 이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서비스가 상용화가 되죠. 국내 개인들에게도 상용화가 됩니다. 인터넷이. 그래서 예전에는 속도가 상당히 느렸었죠. 이 1994년도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1메가를 다운 받는데 뭐 1시간씩 걸리거나 지금은 1기가를 받는데도 뭐 불과 10분이면 받죠. 근데 뭐 보통 한 10메가를 받을 경우에는 1시간씩 이렇게 걸리는 그런 시절이 바로 1994년도 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책과 법률이 마련됩니다. 1996년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의 1997년도에 1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정책과 법률이 마련되게 됩니다. 어떠한 것이요? 인터넷을 이용한 여러 가지 거래, 인터넷 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안 이런 것들이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과 법률이 이때 이제
마련됩니다. 법률이죠. 정책과 법률이 마련되면서 실질적으로 1990 우리나라에 이제 이러면서 여기에 인터넷 쇼핑몰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인터넷 쇼핑몰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터파크라고 하는 곳이 최초로 인터파크라고 하는 곳에서 최초로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게 되죠. 그리고 1999년도에 전자상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발의가 됩니다. 1999년도에 인터넷 상거래,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뭐가요? 법률안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법과 또 여기에 전자상거래에 따라다니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전자서명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은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 지금 예를 든다면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고 또는 여러 가지 서명을 할 때 굳이 부동산에 가서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내 사인을 통해서 그런 법률안 계약이라든지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자서명법이 이때 발효가 됩니다. 전자서명법이죠. 그래서 1999년도부터 이제 우리가 EC가 보완이 됩니다. 일렉트로닉 커머스라고 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안들이 나타나게 되고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이러한 법들이 실효를 거두면서 제일 전자상거래의 어떤 시발점이 됩니다. 다음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전자서명법이 제정됐고 전자상거래의 어떤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강에서 보겠습니다.